후쿠오카는 많은 분들이 찾는 여행지인 만큼 관광 명소들이 잘 알려진 도시입니다. 잘 알고 가서 더욱 좋은 여행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열심히 달려온 이곳 또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후쿠오카의 명소. 혹시 연기가 피어오르는 도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없다면 이곳으로 빨리 와보세요. 도시 곳곳에서 증기가 피어오르는 온천의 도시 벳부. 보기만 해도 뜨거운 느낌이 드는 벳부는 용출량이 일본 내에서도 1위로 온천역뿐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로 손꼽히는 여행지입니다. 무려 2,800개에 이르는 원천에서 하루에 13만 7천 킬로리터의 온천수를 뿜어내고 있다니 도시 전체에서 뜨거운 증기가 올라오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하카타에서 벳부까지 약 2시간 정도. 온천에서 전해지는 열기만으로도 달려온 보람이 느껴지는데요. 매캐한 유황 냄새가 온천 도시 벳부의 면모를 확실히 피부로 전해줍니다. 코를 찌르는 독특한 유황의 향기로 가득한 이곳은 벳부의 명물 유노하나를 재배하는 곳입니다. 에도 시대인 15세기부터 지금까지 전통 방식으로 유황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줄을 지어 서 있는 전통 움막들이 아주 오랜 역사를 눈으로 확인시켜줍니다. 유노하나의 재배 기술은 일본의 국가 중요 무형 민속재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오직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전통 제조법으로 이렇게 재배된 약용 유노하나 또한 벳부에서만 생산되는 특산품이라고 합니다. 여기 무슨 냄새가 나는데 무슨 냄새지? 선생님 여기 약간 쾌쾌하고 약간 계란 썩는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이거 무슨 냄새인가요? 선생님 여기 뭐 하는 곳인가요? 예, 지금 오신 곳은 그 유황 재배지, 그러니까 유황 꽃을 재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냄새가 나는 것은 유황 냄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앞에 가시면은 제가 이제 가서 그 유황 재배하는 설명을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여기가 움막이 굉장히 많네요. 예. 냄새가 좀 나는데 바닥이 뜨거워. 선생님 여기 바닥도 뜨겁고 냄새도 더 많이 나는데 직접 들어와 보니까 일반 땅이랑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곳이에요? 만져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는 지열이 흐르기 때문에 좀 바닥이 따뜻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설명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유황꽃에 재배되는 과정인데요. 보시면 밑에 그 자갈을 깔아놓고 그 위에 청점토를 보면은 이제 그 밑에서 나오는 그 온천 수증기가 올라와서 거기에서 이제 그 유황 성분이 이게 갖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유황 꽃이 생기는 거죠. 유황이 만들어지면은 이게 하루에 약 1mm 정도 자라요. 그러면은 약 50일에서 60일 하면은 한 6cm 정도 자랍니다. 그럼 그 6cm 정도 자란 걸 채취해서 뭐 비누라든가 그리고 뭐 천연 입욕제라든가 화장품에 하는 뭐 천연 재료를 사용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유노하나, 곧 그 탕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게 정말 피부에 좋을 것 같은데 저도 바르면은 피부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효능을 보시면은 뭐 아토피라든가 그리고 뭐 신경통, 류마티스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리고 뭐 무좀이라든가 그런 거에도 많이 잘 듣는 것이 바로 유황 재배로 만든 그 입욕제 같은 거를 사용하시면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노하나는 약용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피부는 물론 근육통과 신경통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피로 회복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유황 온천수를 증발시켜서 만드는 유황의 꽃. 재배지에 들어서니 유황꽃 유노하나가 가득 피어 자라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런지 매우 강렬한 유황 냄새에 불구하고 유황을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선생님 여기 쭉 보니까 거의 다 움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일본의 전통인가요? 그렇죠. 이 움막 같은 경우는 여기 벳부 묘반 온천이라 하는 곳에서 유황 재배지 하는 게 특색이 있는 움막이고요. 보시면은 이 움막 이 안에 비가 와도 안에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비가 다
새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있는 수증기를 그 지푸라기 밖으로 증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고요. 3년이 지나면은 저기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새롭게 지푸라기를 다 이어서 새롭게 이렇게 지붕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에도 시대부터 전통적으로 해갖고 왔던 이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배지 한쪽에서 이곳에서 재배된 윤호 하나를 활용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입욕제, 비누 등 제품이 무척 다양합니다. 그 옛날에는 왕가에만 바쳤던 것이라고 하니 기념품이나 선물 장만하기에는 최고일 듯합니다. 무엇보다 전통 재배 비법이나 지역 특산물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던 윤호 하나 재배지였습니다. 재배지를 뒤로 하고 다시 돌아온別府시내.別府에 들르는 여행자들이 꼭 둘러보는 곳이 있어 저도 찾아가는 길인데요. 물론 온천역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어디서도 보기 힘든 오직別府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선생님, 여기는 집집마다 연기가 정말 엄청난데, 와, 여기 또 어떤 곳인가요? 예, 지금 이제 계신 곳은別府고요.別府가 이제 온천이 유명하다 보니까 수증기가 곳곳에 피어오르는 곳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신 곳은 카마토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 순례 중에서 가장 그래도 유명한 곳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마토 지역이라는 것은 카마토라는 게 이제 밥솥을 의미하시고요. 왼쪽에 보시면 아까 보였듯이 밥솥 모양이 있으시죠? 예. 그래서 카마토 지역, 이게 왜 이렇게 말이 났냐면은 증기를 이용해서 찜요리 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유래된 말이 이제 카마토 지역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別府의 가마도 온천은 지하 300m에서 뜨거운 증기와 흙탕물이 분출되며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온천수를 분출한 것이 벌써 1200년 전부터라고 합니다. 온천수의 증기로 신들을 위한 밥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뜨거운 온천수가 곳곳에서 끓고 있었는데요. 바다, 가마도, 피해 연못까지 8개의 지옥 온천으로 나눠져 있는別府지옥 온천. 이 중에서는 무려 국가 명승지로 지정된 곳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중 5곳의 온천이 모여 있는 가마도 온천을 먼저 살펴봅니다. 와, 와, 선생님, 근데 앞에는 또 황토색 또 물도 있고 방금 뒤에 있는 거는 또 물이 파란색이에요. 여기는 물 색깔이 왜 이렇게 돼 있나요? 이 카마토 지역의 특색 같은 경우는 총 6개의 탕이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은 보통 90도를 전후로 해서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황토색에 가깝고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코발트색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시다 보면은 각 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저쪽에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담배 연기를 불었을 때 그 수증기와 만나는 그 효과들을 저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 그리고 가는 길에 보시면은 여기 뭐 발진짐이라든가 아니면은 온천수 한 80도 정도 되는 온천수 맛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저거는 이제 한 번 마시면은 10년 정도 젊어진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수증기가 있는데 저 수증기를 이제 코 기관지 안 좋으신 분들이 하시면은 좀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온천은 바다 지옥으로 1200년 전 폭발에 의해 생긴 커다란 연못형 온천인데요. 이렇게 온천수를 맛볼 수도 있는데요. 이걸 마시면 10년은 젊어진다는 믿을 수는 없지만 믿고 싶은 얘기가 담긴 온천수입니다. 10년은 벌써 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약간 보통 물 맛이랑 약간 다른데 진짜 무슨 마법의 약 같은 그런 맛이 들어요. 지하 안반이 지열에 의해 녹으면서 온갖 점토가 더해져 만들어진 황토색의 온천. 각각의 온천을 그대로 봐도 신기하지만 온천 순례를 더 재밌게 만들어주는 이벤트가 따로 있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담배 연기, 안 보이는 수증기가 보입니다. 우와, 신기하네.
입으로 불거나 바람을 불어도 저렇게 연기가 나지 않고 오직 담배 연기에만 반응한다고 하는데요. 직접 해보니 더욱 신기하네요. 온도가 됐네. 내기동. 그러면 믹스쇼합니다. 네. 수증기 보세요. 안 보이던 수증기가 보입니다. 최고야. 한 번 더. 연기. 담배 연기. 오케이. 각 온천에 섞인 것이 진흙 성분이 많은가, 철분이 많은가에 따라 색이 확연히 다른데요. 한 지역 안에 모여있는 온천들임에도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각 온천은 온도도 조금씩 다른데요. 물의 색이 맑을수록 온도가 낮고 진흙색에 가까운 색일수록 온도가 높다고 하네요. 온천의 도시 백부이기에 볼 수 있는 신비한 자연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온천에서도 어김없이 이어지는 쇼쇼쇼! 최고! 괜찮아? 어지러워 괜찮아? 예. 아 힘든데. 멋있다. 제가 해도 이렇게 연기가 나니까 너무 신기해요. 와. 네, 최고. 스코이. 선생님 오늘 여행하느라 힘들었는데 이렇게 따뜻한 물에 발 담그고 있으니까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뭐 요즘 많이 하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 이제 뭐 백부 온천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 시내 내에 군데군데 이제 이렇게 조격할 수 있는 곳들도 많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마트 지역 같은 경우도 저희 이제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관광 시작하시고 그리고 관광지 돌고 마지막으로 여기 와서 잠깐 좀 피로를 좀 풀 수 있게 조격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또 나가서 간단하게 또 계란하고 라문에 1분씩 사이다도 먹고 그렇게 좀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예. 와 여기 오면은 정말 건강해지는 게 좀 최고인 것 같은데요. 발도 담궜다 좀 피로 회복도 된 것 같으니까 가서 계란이랑 사이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백부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온천수에 익힌 달걀과 나무네미지라고 부르는 천연 사이다. 우리나라 찜질방에서 먹는 달걀과 식혜 코스라고 할까요? 선생님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가마토 지역에 오면 꼭 먹어야 된다는 그 계란이죠? 네, 맞습니다. 이 계란이 가마토 지역,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기로 찐 달걀이거든요. 한번 맛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계란이 삶은 흰색이랑 달리 약간 황토색빛을 띠고 있는데 이게 맥반석 계란이랑 비슷하게 중기를 찌다 보니까 좀 쫀득쫀득한 이렇게 좀 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네. 겉에는 소금을 찍어서 드시고요. 네. 한번 먹어볼까요? 여기 소금을 살짝 찍었습니다. 정말 촉촉하게 맛있게 생겼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그렇죠. 정말 맛있어요. 오늘 정말 새로운 사이다도 먹어보고 계란을 먹는 새로운 방법도 배우고 와 정말 너무 좋네요.